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구룡포 일대가 관광 명소로 새롭게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경북에서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133곳으로 파업 첫날인 어제보다 44곳이 줄었습니다. 독도 바다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성게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가 5년째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1년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울릉군은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공안 건설공사 발주가 확정되면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 여객선 유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완전 개통된 울릉도 일주도로는 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시간 반을 되돌아가야 했던 이웃마을이 1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고 섬 일주 관광이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간 답보 상태였던 울릉공항 건설 사업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발주가 확정됐고 사동항 2단계 공사도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이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성과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현대화와 연안 정비, 관광시설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생태 관광섬 육성 사업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무산됐지만 섬의 특성과 생물 자원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제로섬, 전기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생태 관광섬으로 도약하고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하지만 주민들의 수건인 겨울철 안정적인 백길 확보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기존 대형 여객선이 선령을 채워 퇴역해야 해 100억 원의 예산 지원까지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선뜻 응하는 선사는 없습니다. 울릉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채 1년도 남지 않은 절박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포항과 경주 등 경북 지역에서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133곳으로 파업 첫날 177곳보다 44곳이 줄었습니다. 이 중 69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고 28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으며 8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경북에서는 769개 공사립학교 공무직 9,5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미반도를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반도, 일출, 고래, 연호랑 새우녀 등 다양한 상징성과 천혜의 경관을 지니고도 저평가된 호미반도, 특구 지정으로 포항관광 1번지로 부상할지 관심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어업전진기지 구룡포, 잘 보존된 일본인 가옥거리, 검푸른 동해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해안 둘레길, 우리나라 대표 일출 명소,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간직한 호미반도의 자랑거리는 지천입니다. 경제활동으로 다져진 인문사회적 자산에다 해안 방어선인 인근의 장기업성까지 가세하면 손색 없는 관광지지만 호미반도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호미반도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해오름 동맹도시 울산 간절곶과 경주 문무항 수중릉, 구룡포를 권역화해 신비스러운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면 관광객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에서 호미곶이 가지는 어떤 신비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고래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해와 달, 한반도 문명이 태동됐던 곳이라고 하는데, 경주와 문경, 울진, 백암 온천 등 경북에서 3곳뿐인 관광특구는 지정된 지 오래 상대적으로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자직이 갖고 있는 특산품과
또 포항이 갖고 있는 브랜드 선점 가격 영덕 대게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구룡포 대게를 더 잘 살려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더 고민해야 되고요. 호미반도 관광 특구의 중심은 구룡포.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룡포 개발은 지역 고유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계획을 지탱하지 못한 부실한 실행력,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던 터라 관광 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해양문화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잃어버린 고래의 꿈이 관광 특구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국비 42억 원을 들여 오염된 동빈내향 밑바닥의 환경을 올해 연말까지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바다 밑바닥에 오염된 퇴적층을 제올라이트와 깨끗한 모래, 자갈 등으로 덮어 해저 생태계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동빈내향은 형산강과 영일만이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해수 흐름이 원활치 않고 유기물질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게는 해조류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어 바다 생태계 황폐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독도 바다에서 성게를 제거해 독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독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위 곳곳에서 뾰족한 가시로 뒤덮인 성게 무리가 발견됩니다. 해조류인 감태에 때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집어삼키더니 먹성 좋은 성게는 미역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성게는 해조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입니다. 370여 종의 다양한 해상 생물이 서식하는 독도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섰습니다. 성게의 천적으로 알려진 돌돔을 해마다 독도 앞바다에 방류하는가 하면 성게를 없애주세요. 독도 바닷속에 직접 잠수부를 투입해 성게를 없애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에서 성게 12톤을 제거했는데 그 결과 독도 주변 해역의 성게 밀도는 5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황과 감태 등 해조류를 독도 해역에 이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청소선인 울릉독도 전용 청항선을 건조할 예정이고 특히 우리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땅 독도 바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는 2023년까지 울진 왕돌초에 천연 해조장 보호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5년간 주변 해역 조사를 실시해 해조류를 심고 갯녹음 현상을 막아 국가 핵심 바다숲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왕돌초는 울진에서 22km 떨어진 여의도 면적의 5배 이르는 수중암초로 해양생물의 보고였지만 해조류 군락지 감소로 해양생물이 줄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제59회 경북도민체전을 유치한 울진군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TF팀은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시설을 점검해 개보수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 1월 도민체전 추진단도 구성합니다. 2021년 도민체전은 울진군이 지난 2011년 개최한 이후 군 단위로는 2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관광객 유치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고로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당국이 드론을 이용해 배출량 등을 측정한 바 있는데요. 측정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측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기체가 나오는 굴뚝 옆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고로 비상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과 6월 2차례 측정을 통해 전체 고로의 비상 밸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추산한 결과 광양제철소는 3톤에 가까웠고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도 1톤을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로 오염물질 배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계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장시간 동안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제철소 관계자 등은 검증되지 않은 측정 방식으로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민관협의체는 측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측정 방식과 분석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 그 방식도 적용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체는 최종 논의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2차례 정도 추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라남도는 협의체 운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청문 결과를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영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제철소의 처분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전국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환경단체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2017년에만 8만여 건에 이르는 등 전국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실태가 구조적인 병폐임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기관리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 배출 조작 범죄를 엄벌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 제도는 공공측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포항 영일만대로 양덕 방면 성곡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공사 중이던 5톤 트럭과 경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 공사 관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35살 김모 씨가 지난 1일 저녁 회사에 주임단 회식 후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저녁 회식 이후 동료 3명과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창포동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갈수록 날은 더워지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2.8도를 기록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어가겠고요. 낮 동안에는 경주가 32도, 영덕이 30도 등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건강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